뭐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불안한 당신.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게으른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자기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릇이 작으면 결국에는 어디선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뤄내도 문제야. 도박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뭐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불안한 당신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계속하는 이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쁘다면 이유가 뭐고 좋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안 그런데 하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처럼 뭔가 열심히 뭔가 해도 계속 불안하다 이런 분들만 좀 이제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공감 안 되는 분들도 봤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눌렀으면 공감 안 되는 왜 계속 봅니까? 공감 될 때까지 보면 돼. 근데 사실 뭐라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내수 경제가 잘 활발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심지어도 돈 쓰고. 갓생러들이 많이 이렇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이제 뭔가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뜨면 불안하잖아. 네. 그럼요. 민성 씨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지. 민성 씨는 시간 뜨면 약간 좀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채워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계발 강박증인 것 같은데 시간 낭비 되게 아까워하고 또 성장 욕구죠.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심리인데 이런 심리가 왜 있을까요 지금? 나는 지금의- 이게 보면 첫 번째로 마음의 조바심인데 이 마음의 조바심 안에서도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비교하게 되는 모습. 그쵸. 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냥 스스로가 못 버티는 거지. 스스로가 과연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남한테 보여지는 거는 좀 좋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하려는 거는 좀 더 납득할 만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미 없는 행동을 위한 행동 있잖아. 뭔가 예를 들어 시간이 뜨니까 교보문고 갔어. 네. 뭔가 책을 봤어. 왔어. 뭔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뭔가 시간을 채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 같은 경우가 옛날에 좀 방황했을 때 1년 동안 카페 하기 전에 방황했을 때 백수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잔소리 들을 것 같고 네. 또 어머니 쪽 때 몸 안 좋아지는 시기여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때 나이가 31살인가 2살이니까 딴 데 가서 알바하기도 뭐하고 네. 내가 그러니까 필드를 쉬었던 지가 그때 4년 차였거든. 그러니까 막상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조금 두렵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진짜 하루에 카페 그냥 한 번씩 가서 책을 봤는데 책이 들어오겠어 솔직히. 머리가 지금 든 게 없는데 생각이 붕 떠 있고. 근데 이제 뭔가를 했다라는 게 했다라는 위안이다. 위안감. 자위행위라고 하자 스스로에 대한.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뭐랄까 되게 행동을 위한 행동이었지. 그냥 스스로 뭐 했어 그러면 나 오늘 카페 가서 책 봤어. 공부했어. 이런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 거 하나도 없어. 확실히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지금 일할 때 뭘 했는가 오늘 이렇게 되게 중차대한 거를 끝냈네도 물론 위안을 주지만 평소에는 그냥 내가 일을 계속 했구나가 저한테 더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태스크를 끝냈냐 보다는 그냥 일에 이만큼 내가 시간을 쏟았다 어쨌든 일 관련된 걸 스스로 했다라고 위안이 하면은 맞아. 그냥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잡무 처리할 때도 있어야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한 건데 그럴 바에는 뭔가 행동을 위한 행동을 하고 그 스스로에게 그런 뭐랄까 변명? 아닌 그런 변명 같은 행동을 하는 습관이 들이게 되면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안 하거나 아니 내가 관심 있는 차라리 뭔가를 찾아보거나 차라리 그게 꼭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뭔가 의미 없는 행동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전 대호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를 젓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해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노를 저어가지고 일본을 가려고 해. 근데 내가 중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노를 젓는 거면 일본은 못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본으로 간다라는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즉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거 노를 젓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행동은 하라. 근데 정확한 목표가 잡히게끔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말했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그런 거지. 밖에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쵸. 밖에 나가서 의미 없는 행동보다는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나를 생각해보는 거. 내가 뭘 줘, 내가 왜 불안을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뭐랄까 발전이 있었을 때는 항상 돌아보는 시기가 있었고 그런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 행동을 했을 때 의미가 있었는데 물론 필요 없는 경험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를 의미 없는 행동을 할 바에는 나를 차라리 행동을 안 하고 집에서 스스로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내가 느끼는 그 본질적인 그런 원론적인 것도 나는 충분히 노를 적는 거다. 그냥 보여지는 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놓은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백수일 때 뭐라도 해야 됨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좀 이제 관점을 바꾸고 싶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네. 열심히 갓생을 사는 사람들도 좀 쉼이 필요할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그치, 들거든요.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완벽주의랑 이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주의가 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과하게 설정하거든요. 네. 그럼 목표가 과하다는 얘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이고 힘들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정신 피폐해지죠. 그리고 목표가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좀 미흡하게 목표를 이뤄냈다라고 하면 그 충분히 잘한 건데도 계속 이제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기 어떤 그 자기 혐오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만약에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또 이뤄내도 문제야. 도박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잠깐의 그 성취감, 그 짜릿함을 위해서 이게 또 나를 소모적으로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하는 게 또 계속해서 연이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목표를 설정하고 일어나가고 그러면 내 자신이 성장되고 발전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성공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추앙시 되는 게 현 시대의 어떤 문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면은 아무 그 내적인 어떤 충만함이라든가 성장 없이 나는 뭐 기본적으로 그릇이 아직도 작은데 목표만 과하게 설정하고 못 이루고 그릇이 작으면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게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무줄 아무리 늘려도 처음에는 늘어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가 견딜 수 있는 장력을 넘어서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결국엔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이 있는 말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조금 충만하게 채워가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또 이제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내가 인정 욕구를 위해서 달리고 있냐 아니면은 진짜 어떤 그 일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달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모습이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꾸 뭔가 실패하면은 자기 혐오에 빠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정 욕구로 달린다는 것 자체가 나를 잃어버리는 행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부터 네. 이야기를 해야 가장 재밌는 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가장 재밌는 거부터. 기대된다. 저는 그 민성님 말씀하셨던 거 네. 중에 인정 욕구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사업에 대한 뭔가 비전과 그 가치에 대해 따라서 열심히 할 거냐. 저는 이거 확실히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돈과 명예야. 내가 보여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들. 근데 이건 진짜로 저희가 막 자주 이야기하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이거 진짜 도파민 같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 O라는 도파민을 받았어. 처음에 O라는 걸 내가 일어나서 박수를 받았어. 그럼 다음에 6, 7, 8, 10 이걸 원하게 돼. 근데 그걸 맞아. 내가 다 못 이뤄. 그럼 난 슬퍼지고 이게 힘도 빠지게 되고 나 진짜 뭔가 나는 뭐 내 인생이 진짜 실패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밑 빠진 있는데 덕에 물 붓는 그치.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가치나 이런 것들 내가 이걸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일하는 가 남들한테 내가 이제 좋은 가치를 준다. 그러니까 내 만족이야. 이런 그 관점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 이게 되게 이제 내면적인 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성장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었을 때 가랑이 찢어지고 이렇게 장력이 이렇게 끊어진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 말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높은 목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면 이 높은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높은 목표를 달성했었을 때 그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가는 과정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럼 이 높은 목표를 우리가 한 번에 달성하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지고 장력 찢어진 거 맞습니다. 근데 얘를 나누는 거죠. 잘게 나눠요. 그 앞단에서 이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상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매출 1억을 찍어야 돼. 근데 그거를 줄여서 5천 찍고 그러면 3천 찍고 아니 1000 찍고 500부터 찍고 가자. 그럼 500 찍는 거에 대해서 내가 희열을 느끼면서 간다고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큰 목표가 있어야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기 개발 다 뻔한 이야기 하지만 그 뻔한 이야기 왜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너무 이제 말했듯이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잡을 필요는 있지만 단
가랑이 찢어질 만큼 한 번에 갈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스텝대로 가자라고 하면 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창혁 씨 말을 딱 듣고 한 줄로 정의하자면 적당한 긴장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너무 멀지만 가는 길에 대전 왔네? 뭐냐 그 중간에 뭐 대구 왔네? 그렇게 쪼개다 보면 사실은 엄청 멀리 안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그 최종 목표 하나를 설정해 두면 과정에서 세부적인 걸 못 보니까 급하고 패착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최종 목표를 잘게 쪼개가지고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현미경을 확대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지금은 안 보이는 어떤 그 세계들이 막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잘하게 생각하면 이 사업에서의 이 세상에 주고 싶은 가치라든가 비전의 본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억지로 비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비전이 생각 들게끔 외부 요소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최종적인 목표를 하나씩 나눠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을 나누면 때는 되잖아. 굉장히 미시적으로 뭔가 보일 것이고 그 미시적인 것들을 채울 때가 내가 내적으로 충만되고 내가 성장함을 느끼고 이제 좀 진짜 발전한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한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도 계속 하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하면 뭐라도 계속 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고 제가 좀 지금 예시로 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조지아 텍에 이 미식 축구팀이 있어요. 제가 그 조지 어디? 조지아라는 주에 조지아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조텍이라고 불러요. 네네. 조텍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미식 축구를 꽤 합니다. 꽤 쳐요. 네. 거기 감독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동기부여를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자기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진짜 이기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해도 본인이 게으르다고 걱정을 한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조지아 텍이 조텍이라고 불러야지 줄여서 조지아 텍을 미식 합시다, 축구를 잘하는 이유다. 계속 끊임없이 행동하지만 자기네들이 게으르다고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네. 그죠? 뭐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니까 다 성장통으로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그냥 이럴 근데 때는 이건 것 같아. 이게 있는 것 같아.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는 게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근데 나는 전자는 말했듯이 행동을 위한 행동이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맹목적인 행동을 하대. 그냥 의미 없는 행동.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모님, 어머니 아프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시면서 항상 요즘에 내 투잡도 뛰고 있잖아요. 카페 하면서 저녁에 이제 나중에 술 장사하고 싶어서 지인네 가게에서 일도 배우고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돼. 요즘 생각은.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효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생각하고 그런 강력한 동기부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가 있기 때문에 조바심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더 자랑스러워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대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지금처럼 할 수 없거든요. 불안감을 가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 불안해도 안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게으른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게으른 게 아니라 지금 불안해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함을 스스로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레벨이지 않을까 싶어도. 결국에는 방향을 잘 설정하고 정진해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얘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